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세입니다. 자,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대응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바이오팜이 오늘 상장일이죠.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게임주 웹젠의 이제 전민기적이 이제 중국 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까지도 같이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전일 미증시는 혼조권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는 경제 지표들은 양호했는데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물가 상승률 2% 초과하는 거 용인하고 제로금리 지속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2 총재가 어려운 시기는 넘어갔지만 경제 회복은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아직 완화 조치 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조금 사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이제 코로나19 이 부분이 유지되는 거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으면은 이제 대안책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패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또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또 돌아오는 거는 이제 악재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지표들은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25,500에서 이제 27,000포인트 사이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날 이 음봉 상단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 하단은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하단 지지력 테스트는 나오고 반등이 조금은 나왔어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게 좋고 위에를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27,000포인트 요 갭이라도 빠르게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 넘어가는 건 그 다음 일이더라도 갭부터 메워야 됩니다. 갭을 메우지 않으면은 하단 쪽으로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은 갭을 메우고 위쪽으로 돌파하는 쪽을 높게 본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000포인트 위에 4.63포인트로 해서 사상 최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200포인트도 넘어갔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배경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테크주들, IT주들이 양호하고 언택트 쪽도 관련주들이죠.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좀 강하고 또 이제 CNBC랑 AP통신에서 화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실험용 백신 중에 첫 번째 백신이 임상 일상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전원 환자에게 중화 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지표들은 이제 6월 ISM 제조업 지수나 ADP 민간 고용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을 조금 줄이고 있죠, 비중을. 이 부분은 계속 무한 루프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만 말씀드리고 국내 주식, 증시 그리고 개별 주식 쪽 그리고 이제 섹터 쪽을 한 번씩 봐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는 오늘 시작 나쁘지 않았고 장 마감까지 해서 2130포인트 21선을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계속 돌파하기 위해서 두들겨야지 최근에 제가 음봉이 너무 많아서 요게 조금 불만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봉 이렇게 세워준 거는 다행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2175포인트를 넘어가야 되고 그걸 넘어가야지 2230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수렴하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 차례 내려오면 요 각도가 좀 바뀌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삼각수렴 쪽으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740포인트. 만약에 뭐 조정받아도 지가 뭐 70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오고 다시 복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박스권 그리는 거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역시나 강하네요. 코스닥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 740포인트도 딱 턱걸이를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21선 도전 정도 한 거니까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뭐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21선을 일단 돌파해 줘야 되는 거고 21선이 기존에는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돌파하기 좀 어렵다. 이게 살짝 횡보하거나 꺾여내리기 시작해야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엔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급락이 나와서 유지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뭐 한 번이든 두세 번이든 해서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빠르게 뭐 종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삼성전자 역시나 뭐 똑같죠. 21선 건드려주는 모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봐드리면은 특징적인 게 30만원 돌파한 다음에 잠깐 쉬어가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았는데 오늘 양봉으로 세워준 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만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조정을 받아도 30만원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쪽에 32만 5천원 구간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올해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셀트리온의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 작년도 나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하고 자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2019년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2018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극복하면 2020년은 올해죠. 유럽의 램시마이스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트룩시마에 대한 기대감, 뭐 허주마도 있는데 허주마는 경쟁약품이 많기 때문에 뭐 승자로서 뭐 독식을 하기는 어려운데 트룩시마는 시장 선점 효과, 다른 약물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트룩시마 점유율 확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분기에는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현재까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2분기 결과랑 뭐 보면은 좀 더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30만원 유지해주는 모습 이러면은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유지되는 이상 뭐 아주 뭐 시장에서 뭐 소외주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언택트 쪽으로 해서 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27만원 이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서 바로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좋고 이게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고 그래야지 돌파 거래량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러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지지선 이렇게 27만원 이탈하고 하는데 이 음봉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은 한 차례 좀 강력한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은 거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다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그러면 카카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기관이나 물어봐도 한한령 해제됩니까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우리 한한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웹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웹젠의 뭐 대표 IP죠. 뮤 온라인. 이 IP를 활용해서 개발된 모바일 MMORPG 전민기적 2가 이제 중국 판호가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에 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는데, 뭐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엄청난 거래량을 보였지만 급등이 나온 후에 이렇게 상승분을 좀 내줬어요.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이제 슬슬 한 차례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뒤에서 준비하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뭐 대장은 당연히 NC소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부터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볼 때도 게임주가 되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못하고 있죠.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관련 쪽으로 해서도 게임주들이 조금 긍정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뭐 나쁠 게 없다. 앞으로도 꾸준히 뭐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가 이러다가 이제 100만 원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제 뭐 백시소프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 자체는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투자 의견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지금도 매매 타이밍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라는 것은 투기적인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투기적인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이고,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지킬 수 있는 분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좀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아니면 후발주 쪽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저는 이제 뭐 호텔신라나 이런 쪽보다 전일 영상 확인하시면은 이런 관광 상품 쪽, 이런 뭐 호텔이나 아니면 그 카지노나 이런 쪽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차라리 화장품이 나을 것 같고, 이런 게임이나 엔터 쪽이 저는 좀 더 유망하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일 화장품 쪽을 설명드렸다면은 오늘은 엔터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동안 저항을 받고 좀 이 구간을 돌파해야지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88,000원을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면은 안정적이고, 적어도 88,000원 흔들기는 나와도 강력하게 이탈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응 보유하신 분은 이제 88,000원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엔터주 중에서도 기존에 뭐 그 JYP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 외에도 YG나 뭐 JYP, SM 이런 3대 기획사들 외에도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 쪽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라던가 최근에 뭐 드라마 쪽 많이 보시죠.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J 콘텐츠리, 그리고 좀 더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초록뱀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3만원 넘어가면서 여기 유지해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죠.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제이 콘텐트리도 지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물론 제이 콘텐트리는 뭐 메가박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업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작은 종목이죠.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초록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450원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고 다시 한번 1,700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1,950원, 그 다음에는 2,000원대가 되겠죠. 우선은 1,700원을 넘어가야지 1,950원까지 가는 거니까 짧게 구간별로 보세요. 목표치만 저렇게 높여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치를 뭐 2,000원으로 잡아놨는데 1,900원까지 가고 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했어도 수익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러니 상승할 때 내가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구간별로 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을 취하시면은 수익을 일부라도 확정 지으면은 나중에 본전에서라도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방법을 꼭 취하시고, 만약에 손실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전 오면 절반 매도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도와 이런 손실에 대한 복구, 그리고 혹은 수익에 대한
이런 원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세워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는 뭐 덱스터 같은 경우가 뭐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5,000원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 이탈한 건 좋지 않다. 밑에 있으면 계속 저항받고 못 올라갈 수 있었는데 5,000원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도 이제는 덱스터도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구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특수효과 쪽으로는 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엔터 쪽으로 오늘 SK바이오팜 상장이 돼서 이슈가 됐는데 DPC 같은 경우도 이제 빅히트 상장하고는 연관이 될 수 있죠. 오늘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요것도 이제 빅히트 상장하고 연관이 있죠. 게임주 쪽에 연관이 있고 빅히트와 연관이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엮였습니다. SK바이오팜과 함께 최대어로 꼽히는 게 이제 빅히트 엔터인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소속해 있는 회사죠. 그래서 넷마블 이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의 뭐 친척형이죠. 이제 방준혁 의장이 넷마블에서도 직접 뭐 투자를 할 정도로 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돌파하는 요 구간은 두 가지 호재가 겹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마블은 참고 정도 하시고 DPC 같은 경우도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뭐 100% 지분 갖고 있어서 DPC랑 뭐 합병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기존의 소식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DPC도 11,500원을 돌파하면은 뭐 기존에 저희도 뭐 큰 수익 한번 남기고 한 차례 매도를 한 다음에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10,0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11,500원을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구간은 잘못하면은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점 매수가 되니 매도 구간입니다. 여기는 차라리 11,5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보다는 돌파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현재 움직임은 보여지니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뭐 SK 그 신규 상장주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장 첫날에 이렇게 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증권사별로 해서 적정 가치를 이제 한 7만 원, 한 뭐 정말 저렴하게 잡은 곳이 한 6만 원 중반대부터 해서 한 뭐 7, 8만 원 정도 부분까지 8만 원 약간 초과하는 정도까지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뭐 상장하자마자부터 뭐 거의 10만 원 부근으로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13만 원 부근까지 올랐으면 12만 7천 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잘 따라줬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는 거는 장중에는 제가 뭐 계속 보지는 않았지만 호가 잔량이 이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잔량이 뭐 200만 주 이상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요 종목은 이제 매수 잔량을 좀 잘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내일도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는 그러고 상승이 정체될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모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 쪽도 이제 자금이 타이트하신 분들 말고 추가적인 자금 여유가 있어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작부터 뭐 양호합니다. 대응 방법은 뭐 알려드렸는데 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승이 정체된다 라는 느낌이 나오면은 이제 도망 나와야 되고 수익이 이미 많이 난 상태죠.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내일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장중에 한번 풀리면은 뭐 일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도 되고 나는 조금 배 힘 주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만약에 두 번째 풀린다. 두 번째 풀리면은 이거는 한 차례는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교육 강좌에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제 그 홈에 오셔서 재생 목록 보시면은 교육의 미래다 보시면은 이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분석 요거는 기술적인 거는 차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SKO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과거 데이터가 없죠. 오늘 상장했으니까. 최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얻으려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9월 정도나 돼야지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뭐 짧게도 볼 수는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그럼 기본적 분석, 이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신규 상장을 한 후에 지금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뭐 가치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신규 상장 초기에는 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시거나 욕심부리기보다는 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응 방법대로 해서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챙길 것이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의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빅히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